자, 4회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VR을 활용했던 사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재충전과 치유를 위한 장소로 여겨지는데요. 최근 뇌파를 분석해 사용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 형태를 찾아내고 실제 건축에 활용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꽃처럼 반짝이는 전기 신호, 뇌파의 움직임입니다.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주로 알파파가, 불안할 경우에는 베타파가 활성화됩니다. 뇌파를 뇌의 목소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공간 변화에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 가상현실 공간에 구현된 응접실입니다. 공간을 거닐며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하고 흥미도와 스트레스 지수, 안정감 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변환합니다. 이 공간에서 느낀 감정들이 말하지 않아도 뇌파를 통해 번역됩니다. 기존의 감정이라는 건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뇌파를 통해서 좋은 감정은 어떤 정량적인 치수로 나오다 보니까요.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이나 설계를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반된 느낌의 공간에서 뇌파를 측정해보면 어떤 공간을 선호하는지 비교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뇌의 활성화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그 사람의 뇌 인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게 됐고, 또 그 덕분에 공간이 막대하게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의 인지사고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전문가들은 뇌파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공공 건축물이나 도시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자, 이제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영상으로 이어서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볼트 활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자, 여기 라이트 부분에서 밝기를 조금 줄여줄게요. 컨트롤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줄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게임 뷰가 있을 겁니다. 이 게임 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잠깐 웹편으로 뽑아줄게요. 그러면 씬 뷰에서 컨트롤이 되고 게임 뷰에서는 VR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은 테스트로 이 오브제를 회전도 시켜보고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문을 제어해보는 것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에서 네 번째 영상에서는 IFC 모델을 불러오고 재질을 만들고 매핑한다고 했는데 굳이 지금 IFC 모델을 불러올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차피 또 할 거기 때문에 잠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재질을 만들고 매핑하기를 할 건데요. 왜 제가 IFC 모델 부분을 건너뛰었냐면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BIM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IFC 모델을 VR이나 유니티나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3Dify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해서 하고 일부 무료까지 저희가 활용하는 데는 무료로 활용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FC 파일을 컨버전해서 하는 작업을 할 건데 그건 향후에 또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재질을 입히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뒷부분에 전부 VR을 프로그래밍으로 컨트롤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왜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몰라도 할 수가 있는지, 장난치듯이 할 수가 있는지 그걸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모델을 회전을 시켜 볼게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를 몇 개는 해봤었는데, 자, 우선은 여기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 볼트 디폴트 오케이 리셋을 각각 해줄게요. 해준 다음에 여기 보면 휴먼 네이밍은 꺼주고 꺼줄게요. 그 다음에 제너럴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체크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컴파일 애프터 피니시드 플레잉이라고 해서 이 두 번째가 반드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맨 처음에 할 거는 그냥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예,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면 예, 이게 그냥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스펙터 누르고 여기 매터리얼로 제가 아까 테스트한 게 또 있네요.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건 큐브잖아요. 예, 이 큐브를 선택을 해주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큐브를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예요. 예, 회전을 시키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밑에 이 큐브가 반드시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add component 한 다음에 bolt 있을 거고 flow machine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해 줍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걸 지금부터 제가 빨리 가르쳐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좀 더 찾아보고 손에 익을 수 있게끔 빨리빨리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new 버튼을 한번 누를게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은 상관없는데 그냥 매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얘를 한번 회전을 해볼 거예요. 이 오브제를 회전. 자, 그러면 큐브 로테이션 한글로 해도 돼요. 네, 저는 그냥 영어로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이 오브제를 회전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 간단하게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로테이트 예. 여기 사실은 일일이 다 선택해 보면 더 좋긴 하는데 그냥 로테이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축을 가지고 회전을 하는 엑시스 앵글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엑시스 앵글 여기가 위에가 Y축이거든요. Y축을 1로 주고 그냥 한번 회전을 할 건데 회전을 할 때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회전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각도를 몇 도 각도로 돌릴 거냐 5도로 한번 엄청 빨리 돌아가죠. 자 그러면 1도로 돌려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거와 같은 코드 블럭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냥 일일이 아직 손에 안 익으셔서 나중에 뭐 이것저것 제가 많은 예시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일일이 클릭을 해서 얘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쭉쭉쭉쭉 계속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매 초에 한 번씩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 계속. 그래서 여기 도돌이표로 되어지죠. 여기 모양이 도돌이표예요. 계속 돌리기. 예. 자, 이 상태에서 나 이거 그만해야겠어. 아니면 이 선을 끊어버릴까?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끊어져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지금은 제가 한번 키보드를 눌렀을 때 작동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로 특정한 키, 마치 게임하듯이 특정한 키를 누르고 지그시 누르고 있을 때 작동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벤트인데요. 이벤트에 인풋에 키보드 인풋이라고 있어요. 자, 이 키보드 인풋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업데이트는 계속 작동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화살표 모양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여기에서 F를 한번 F가 너무 많네. 그러면 DDDDD 다시 한번 DDD 키보드에서 D를 연속으로 쭉 눌러요. D를 누르고 여기 쭉쭉 보면 여기 F키 있죠. F키를 눌렀을 때 키보드에서 그런데 홀드 계속 누르고 있을 때 쭉 계속 누르고 있을 때 작동되죠. 그런데 똑같은데 여기에 로테이트 똑같이 해볼게요. 로테이트 회전을 시킬 건데 이번에는 오일러라고 하는 오일러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오일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일러 축은 1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화살표 모양이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화살표 모양이죠. 요거랑 모양이 같죠.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셀프라고 되어져 있는 건 셀프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게 큐빅이죠. 큐브 안에 이 플로우 머신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게 얘예요. 여기 있는 게 요게 얘예요. 셀프 서비스와 같은 거예요. 셀프
누구의 셀프? 얘의 셀프. 큐브를 로테이트 하겠다. 지 자신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월드 좌표로 움직이는데, 자, 이 상태에서 벌써 다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우선 중요한 게 씬뷰가 선택되어 있어 F를 누르면 이게 확대가 돼요. 그쪽 방향으로. 그게 아니라 게임 뷰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F키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 네. 여기 오일러 축을 10으로 바꾸면 회전하면 빨리 돌아가죠. 이렇게. 얘가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0이고 얘가 Z는 이게 축이 약간 다른 CAD 프로그램과 약간 달라요. X 여기가 Z축 보통 시스템의 Z축이 Y고 여기가 Y축 여기가 Y고 잘못했네. 앞에가 Z축 컨트롤 Z. 우리가 알고 있는 Z축이 이 유니티에서 Y고 요것만 약간 달라요. 여기 X축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F키를 누르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죠. 앞으로 굴러가요. 이렇게.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2 주고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 오브제를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도 한번 해볼게요.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셀프니까 똑같이 키보드. 오늘은 요거 간단하게 요것만 해볼게요.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늘려나가면 자, F 그 옆에 키보드 보니까 G네요. G 두 개를 만들어 줄게. 얘는 켜지는 거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하나가 더 생겨요. 얘를 약간 자 키워볼까요? 얘는 D G H군요. 그 옆에 있는 게 H예요. H 키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얘네들을 이게 여기 보이시면 요게 이름이 뭐냐면 요걸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이게 set active라고 하는 애예요. set active. 자, 해주시고 set active. 요거 게임 오브젝트 여기 있는 보시면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게 다 아이콘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 모양 같죠? 얘가 게임 오브젝트예요. 그 중에 set active는 여기 이 토글을 set active라고 그래요. 이게 꺼져 있으면 객체가 사라져요. 아마 이거를 많이 할 거예요. 생각보다. 저번에 보여줬던 영상 중에 이 VR 영상인데 가구가 있어요. 가구가 사각형 가구인데 사각형이 없어지고 그 똑같은 위치에 원이 만들어져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같은 위치에 사각형, 원, 세모, 다양한 오브제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메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뭐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자, 그래서 잠깐 지난번 거 영상을 보면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쭉 보면 여기 보시면 가구가 세 가지 타입이 있죠.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세 가지 타입인데 set active를 어떻게 활용한 거냐면 같은 위치에 이 가구 원래 세 개가 같은 위치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건데 이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한마디로 A, B, C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A가 작동이 되면서 예를 들어 요 가구가 나오고 C가 작동이 되면 요 가구가 같은 위치에 원래 있는 건데 얘는 없어지고 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자 보세요. 딱 하면 순간적으로 바뀌죠. 이렇게 돼 있다가 클릭하고 탁 하면 순간적으로 바뀌죠. 요 작업이 set active예요. set active를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you 해서 set active 자 요거를 갖다가 배치를 하고 한 개 갖다 배치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두 개 갖다 배치하고 자 G 홀드는 계속 누르는 거고 G는 한 번만 딸칵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value라고 하는 게 지금 uncheck 돼 있죠. uncheck 여기 체크 돼 있고 uncheck 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긴 체크하면 똑같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와 여기의 상태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는 사실은 여태까지 이거 볼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한 지 하루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C샵이라고 하는 언어로 이걸 일일이 다 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좋은 게 생겼어요. 최근에.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G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여기 G라고 하잖아요. G라고 하게 되면 이 set active가 꺼지는데 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꺼지면 이 시동이 꺼지는 거거든요. 이 큐브에 대한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딱 시동이 꺼져요. 그럼 이 안에 이 플로우 머신이 있는데 이 플로우 머신도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따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선 플레이를 멈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오브제를 두 가지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 VR 매니저, 이 VR 속에 있는 거를 매니징을 할 건데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F2키를 누른 다음에 이 VR을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VR 매니저라고 이름을 줄게요. 네. VR 매니저라고 이름을 준 다음에 이 안에다가 볼트 한 다음에 플로우 머신 해주고 여기 뉴 한 다음에 매크로 안에다가 지정된 큐브 요새 온앤오프라고 하는 예능 프로 하던데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온앤오프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할게요. 이렇게 방금 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셀프가 아니라 여기 있는 큐브 요거 있죠.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옮겨주는 걸 할 건데요. 지금 드래그 앤 드랍으로 우선 당장 객체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문, 조명, 기존에 있던 오브제들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큐브를 사실 넣으려고 했거든요. 큐브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큐브가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또 큐브가 들어가도 문제가 여기 셋 액티브가 꺼지는 순간 밑에 있는 이 플로우 디자인도 플로우 머신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 테스트로 미리 해봤는데 사실은 자, 여기에다가 비어있는 게임 오브 엠프티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F2키를 누른 다음에 이름을 VR 매니저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볼트 플로우 머신으로 해서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로 미리 만들어 놨었는데 새로 만들죠 뭐. 뉴 해주시고요. 매크로에 큐브를 껐다 켰다 할 거라서 제가 아까 전에 큐브 온 오프라고 먼저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2라고 해줄게요 저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다가 이 큐브에 있는 요거를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를 하고 VR 매니저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큐브 객체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베리어블이라고 있어요. 베리어블 눌러주시고 큐브를 만드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에 게임 오브젝트를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는 큐브 요거 있죠.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유니트 베리어블 객체 get 하시면 이 큐브 객체가 들어와 있는 거고 이걸 여기다 연결하면 돼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연결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여기 있는 큐브 요게 요거죠. 요게 요건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VR 매니저라고 하는 데다 만들어 놓고 원격으로 한마디로 리모트로 조절하는 거예요. 예, 큐브는 얘고 VR 매니저는 얘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원격으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플레이 눌러보시고 G키랑 H키죠. 자, G 하면 꺼지고 H 하면 켜지고 GH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색깔도 바꿀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서처럼, 영상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색깔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색깔 있고, 색깔 넣었다 뺐다 이 바꾸는 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재질을 바꿔치기 하는 거. 저희 이제 재질 넣는 거 할 거거든요. 그게 너무 간단해서 우선 제가 뭐 여러 개는 안 할 거고 한 개만 해볼 건데, 자, 여기에다 큐브 재질이라고, 큐브는 여기 있는데 매터리얼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폴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깐 플레이 끄고, 폴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내가 알기 쉽게 하는 거고, 여기에 매터리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재질 입히는 걸 저희가 할 건데, 재질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레드, 그 다음 매터리얼 어디 갔니? 아, 이거 할 때 레드 돼 있잖아요. 컨트롤 D, 컨트롤 키 누르고 D 누르면 복제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각각 이름을 하나씩 레드, 블루, 그린 할게요. 블루, 대문자로 해야지. 블루, 그린, 이렇게. 하나의 레드 컬러를 당연히 빨간색으로 둘 수 있겠죠. 여기 그린, 블루, 블루, 이렇게 각각 컬러를 주고요. 이번에 한번 박스에다가 레드, 기존의 박스 재질은 화이트죠. 그냥 네, 레드로 줄게요. 그러면 큐브를 누르고 여기 보면 이 재질이 있어요. 메쉬 렌더러의 매터리얼,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딱 바꿔치기 하면 레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블루로 클릭을 하면 또 블루로 바뀌고 그린으로 바뀌고 한번 해볼게요. 마치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재질 바꾸듯이. 자, 그러면 VR 매니저에서 밑에다가, 그건 간단해요. 똑같아요. 요 두 개는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밑에다 빼고, 똑같이 밑에다 빼고, H 옆에 키가 J네요. 자, J, 아이고, J 위에 J, 그 다음에 옆에가 K네요. 예, K, K, JK 해놓고, 그 다음에 재질을 넣어줄 건데요. 자, 재질은 우선 큐브로 가보면 메쉬 렌더러라고 하는 위치에, 여기 렌더러라고 있잖아요. 렌더러라고 하는 위치 안에 있는 매터리얼을 안에 있는 요거를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VR 매니저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렌더러라고 했죠. 렌더러. 네, 오늘 첫날이지만 어차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과 같은 작업들을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우실진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렌더러라고 되어져 있고 뒤에 세팅, 셋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셋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셀프에는 렌더러가 없죠. 당연히 큐브라는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큐브 연결 해주시고 J 연결 한 다음에 재질은 프로젝트에 지금 레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블루로 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얘는 레드 해서 연결, 아이고 다시 ESC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슉 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건전지들이 많아졌네요. 코드 블럭들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명령어들이 뭐뭐가 있었죠. 맨 위에는 G, H, J, K. G키 누르면 꺼지고 H 누르면 켜지고 옆으로 J, K. 레드로 되어 있네요. 그린으로 줘야지. K, J, JK, JK, JK. 이렇게 재질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JK, JK. 이렇게 보면 얘들을 일렬로 쓱 이렇게 해놔야겠네.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코드로 하면 되게 또 길어요. 생각보단. GH, JK, GH, JK. 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재질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재질은 여기에서 게임 뷰 다시 합치고, 네, 다시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신뷰 한 다음에요. 현재 이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 요거 나중에 쓸 건데 너무 비좁은 데 있어서 여기다 좀 옮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세이브를 할 건데, 자, 세이브 레이아웃 이름을 저번에 VR에다 했거든요. VR에다가 해 놓을게요. 그럼 이 창을 두 번 컨트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자, 그 다음 재질 넣는 기본 작업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기둥에 대한 재질 넣는 것만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노네임이라고 하는 재질이 입혀져 있는데요. 원래는 레빗에 있는 재질을 가져다 사용해도 되는데, 저희는 재질을 입히는 기본적인 거를 한번 학습하기 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맥스를 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3ds 맥스 켜주시고요. 저희가 이 맥스 파일, 이전에 불러왔던 맥스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맥스 파일이 열려 있으면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 중에 언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전개도를 피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 갖다 놓게 되시면 아마 바깥에 부분에 폴리 언래퍼라고 하는 게 되어 있을 거고, 이걸 인스톨을 하시고 체크해서 인스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한번 3ds max로 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은 이 설치 작업은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둥에다가 재질을 입히기 위해서 진행하는 다음 작업은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흐름은 똑같습니다. 맥스에서 전개도를 피고, 그 전개도 핀 거를 substance라고 하는 색칠하는 부분에 데리고 가서 색칠을 칠하고 그걸 유니티에다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3박자의 작업만 잘 지켜주신다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VR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오픈하셔서 바탕화면에 VR 예제 파일에 맥스 벽체였죠. 벽체만 열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혹시 막 이거 꺼져 있는 분들은 이거 체크해서 켜주시면 되고, 저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14 곱하기 14 저겁니다. 예, 14 곱하기 14가 기둥이에요. 이렇게 선택해보면 하이라이트 해주죠. 그러면 14 곱하기 14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Shift 키 눌러서 선택 전부 다, 다시 하시고, 눈동자 눌러주시고, 14 곱하기 14만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오브제들이 전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전개도를 피는 작업을 할 건데 이걸 밑으로 내리시고 쑥 스크롤을 내리시면 여기에 Unwrap UVW라고 있습니다. 요걸 딱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Open UV 에디터 눌러주시면 지금 사실은 이거는 한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폴리툴 3D. 근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우선은 아직은 뭐 업데이트 안 해도 되고요. 우선은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이게 손에 익으시면 뭐 유료 버전을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좀 더 고급 기능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레인지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패딩이라고 하는 걸 딱 눌러주시면 건축에서 쓰는 오브제들은 웬만하면 이 패딩 한번 눌러주면 잘 피팅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체크박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구 버튼 이거 누르면 밝아지는 거고 체크박스를 또 눌러주시면 여기 보면 이 큐브가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다 보면 이렇게 정렬까지만 우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전개도가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럼 Save UV 하신 다음에 여기 저희가 F2키 눌러서 여기 UVW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줄게요. 폴더를. 그 다음에 14x14 세이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맥스 파일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벽체 1. 사실은 제가 저희가 지금 하는 주차가 기본 VR 작업하는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 있는 기둥 하나하나를 다 떼서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원래는요. 근데 제가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고요. 한번 전체적인 거를 흐름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돼 있죠. 요 오브제 선택된 오브제만 내보내기를 할 거예요. 색칠을 하려고요. 그래서 Export Select 해서 지금 맥스 파일 벽체 1이라고 맥스 파일로 저장이 돼 있죠. 이거 지금 딱 이해가 안 가셔도 돼요. 그러지만 잘 쫓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본인이 작업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명쾌하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사전 테스트를 했어가지고 14/14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이게 14 곱하기 14니까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OK만 눌러주시면 되고 OK. 그 다음 이 맥스 파일은 해가지고 저장만 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유니티에 여기 방금 전에 저장했던 벽체 1이라고 하는 맥스 파일을 불러오기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포트 쇼인 익스플로러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임포트 폴더 안에 여기 다시 할게요. 저쪽에 열려가지고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여기에서 임포트 폴더 안에 벽체 파일을 불러올 건데 컨트롤 N 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여기에서 어디 갔니? VR레즈 파일 3번에 맥스 파일에 요거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고 유니티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해도 임포트가 돼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도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더 빨라요. 이렇게 하는 게 프로세싱 하는 작업이나 컴퓨터의 부하가 적게 걸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맥스 부분의 FBX 위치에 방금 전에 벽체 기둥만 따로 빼내서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브스턴스 페인터 설치했던 거 첫 시간에 이거는 PBR 렌더라고 해서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으로
약간 실사에 가까운 재질을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작업 할 거예요. 뭐 여기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 아무것도 안 쓰고요. 그냥 나무 재질 하나 입혀 볼 거예요. 자, 볼게요. 뉴 하신 다음에 여기 뭐 유니티 다양한 템플릿 중에 그냥 유니티 HD 렌더 파이프라인으로 우선 세팅을 맞춰 놓고요. 그 다음 여기 3번에 FBX의 14 언더바 14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OK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맥스에서 이렇게 전개도를 폈거든요. 이게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 이 매터리얼 부분 딱 눌러주신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드 한 다음에 지금 그냥 저는 모르겠고 맨 앞에 있는 우드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딱 갖다 놓을게요. 아무 작업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나뭇결이 지금 가로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스에 여기 로테이션이 있어요. 로테이션을 90도 드래그해서 90으로 딱 세워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한 6 정도로 해줘서 약간 줌인 이 휠을 누르면 되거든요. 휠을 위아래로 하다 보면 약간 이게 이렇게 돼 있고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네, 그래서 네, 이 나뭇결의 느낌이 어느 정도 날 수 있게끔 그럼 어느 정도 시점의 거리가 Alt 키 누르고 휠 버튼 누르면 이렇게 패닝 되고 Alt 키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이게 돌아가고 네. 여기에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 하면 이렇게 패닝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게 빛의 방향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빛의 방향도 이렇게 바뀌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 시점에 보면 뭐야? 진짜 나뭇결 느낌이 나는데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다가 브러쉬를 터치하고 다양한 포토샵과 같은 효과들을 막 줘요. 근데 저희는 안 할 거예요, 이번엔. 자, 우선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어요. 저희가 할 거는 이번 시간에는 이거 저장하려면 세이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세이브 한번 해주고 여기에 VR 예제 파일 안에 3번 안에 여기다가 substance라고 sub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얘도 14 언더바 14라고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파일 오픈해서 저 파일 열면 되겠죠. 그렇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엑스포트 텍스처 저희는 재질만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유니티 HD 렌더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저희가 이 다음 챕터, 이 다다음 챕터가 되겠군요. 예, 요번 기본 VR 작업한 다음에 이 다음에 고급 VR 할 때 쓰는 재질 렌더 포맷이에요. 그러면 요걸 쭉 보다 보면 여기 유니티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메탈릭 스탠다드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엑스포트 할 위치는 바탕화면에 VR 예제 파일의 3번에 여기다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텍스처 해주고 안에다가 또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14 곱하기 14 해서 여기 안에다가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 하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제 필요 없어요. 저장은 하면서 끄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재질 자, 이거 끌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재질을 만들 건데 여기 벽체 1이잖아요. 아까 벽체 2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벽체죠. 벽체 원래 있던 애 요거는 지워버려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샘핑으로 온 벽체 2를 다시 갖다 놓을 건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라이팅에서 인스펙터군요. 인스펙터에서 모델 탭에서 제너레이트 라이트 맵으로 어플라이 한번 해주고 이 작업 한번 해줬었죠. 그 다음 위에 매터리얼에서 요 익스트랙트 매터리얼에서 내보내기 한번 해줘야죠. 그러면 여기에 매터리얼에
사실 요것보다 좀 더 이 다음 VR 작업할 때 제가 조금 더 개량된 형태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벽체 모델링 전체가 한 몇십 개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죠. 사실 비효율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자, 이 상태에서 벽체 1 가져다가 이렇게 싹 배치해 볼게요. 그럼 딱 들어오죠. 벽체 뭐니? 자, 요 노네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크리에이트에서 매터리얼 하나를 그냥 만들어 버릴게요. 그래서 14 언더바 14. 네. 이거 14 언더바로 안 해도 돼요. 그냥 곱하기 해도 되는데 곱하기로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또 불러야겠죠. 폴더 하나. 이거 폴더 솔직히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제가 그냥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14 곱하기 14 이미지라고 할까요? img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show in explorer 해주고 요 폴더 안에 방금 전에 내보내기 했던 컨트롤 N 해가지고 예제 파일의 3번에 텍스처에 내보내겠죠. 요 이미지를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컨트롤 C,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딱 클릭하면 여기 이제 또 들어왔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눌러주고 트랜 알베도 메탈릭 노멀 이렇게 한 다음에 픽스 나우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여기 이 바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아마 이렇게 커져 보일 거예요. 이 PBR 렌더다 보니까 저희 아무 효과도 안 썼죠. 근데 여기는 이게 되게 있어 보여요. 그죠? 있어 보여요. 이게 효과를 주면 더 있어 보일 거예요. 예, 다 계속 수업하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14 곱하기 14를 여기다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뭐야?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빛도 안 줬죠. 빛도 안 줬는데 재질 하나만 가지고도 요거 클릭 한번 뭔가 있어 보인 것 같아요. 예. 클릭이 잘 안 되네. F키 눌러볼게요. 뭐야?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빛도 안 주고 제가 빛을 안 준 거예요, 저희가. 근데 뭔가 있어 보여. 예. 그리고 이건 기본 VR이라 VR 퀄리티가 하이 퀄리티도 아니에요, 사실. 예. 아주 베이직 퀄리티예요. 그런데도 재질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뭔가 양감이 느껴져요. 재질을 통해서 이 오브제에서. 네, 그러면 우선 됐어요. 이번 시간은. 자, 이번 시간은 우선 재질 요 한 개만 넣어봤어요. 한 개만. 저희 다 넣어보지 않을 거예요. 인터페이스, 기본 VR에 대한 작업 인터페이스, 흐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언젠가 제가 한두 시간 회차 수업 지나면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 과제를 드릴 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스터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구현할 거야. 여기 재질 다 입힐 거야.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재질 입히는 거 가지고 해봤어요. 그럼 볼트 코딩하고 재질 입히는 거 두 가지만 확실하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